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로 채널의 기본 특징 배우기, 오늘 스마트 스토어 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강사 이철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채팅으로 문의 주셨을 때 답변이 조금 늦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 밑에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요. 모아서 그때그때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건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제 강의를 진행할 강사는 이철롬이고요. 오늘 저는 더 하이픈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걸 도와드리거나 또 스마트 스토어가 최적화되고 또 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광고 홍보나 강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모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 스토어의 현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말고도 아까 이제 사전에 직전 강의에서도 설명 들으셨죠? 오픈마켓이나 아이디어스, 11번가, 쿠팡, 티몬 이런 오픈마켓들과, 그리고 자사 쇼핑몰을 가지는 게 더 좀 간지나지 않나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중요한 장점 혹은 단점, 또 주의하실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름이나 로고 디자인, 또 그리고 유통 방법을 선정하는 것, 키워드나 카테고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고객 모으기,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라고도 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토어 팜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 이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기본적으로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좀 모은 블로그형 원스톱 쇼핑몰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도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이랑 뭐 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상세 페이지도 올리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공지도 올리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판매나 공지나 그리고 고객들과 컨택하는 내용이나 결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직원을 막 20분씩 막 두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세 분이 일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이제 뭐 자사몰을 가지시거나 오픈마켓에 입점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꼭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가장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 검색하세요? 백과사전 찾아보시나요? 안 그러시죠? 네이버를 검색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네이버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 중에 거의 이제 뭐 대부분은 한 90%는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분들이 다 우리의 가망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11번가, 쿠몬, 티팡 쿠팡이나 티몬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사잖아요. 접근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플랫폼사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제공하잖아요. 뭐 웹툰이라든지 뭐 영화 정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 영역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상품 노출이 가능하죠. 내가 세탁세제를 한번 사볼까? 뭐 아니면 내가 요즘 손발이 찬데 도라지차가 좋을까? 라고 도라지차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아까 뭐 사전에 강의 들으셨겠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운영비가 처음에 이제 그 결제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입점할 때 입점 비용을 내라, 돈을 내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 개설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계신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어 내가 헬스를 결제해야 돼요. 헬스 이용권, 1년 회원권 이런 것들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합니다. 왜요? 홈페이지 만들 바에는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서요. 고객들과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하는 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성장세가 1년에 약 10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물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곳에 가야지 한 줌이라도 떠서 먹어야 우리가 또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도 쉽기 때문에 저는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화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매출은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이 26,000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는 블로그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쉽게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는 추후에 또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건데요. 상세 페이지 길이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물건 구매하실 때 이 물건이 괜찮나 하고 그냥 이미지랑 가격 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만지 혹은 뭐 어떤지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인데요. 그 상세 페이지에 길이 제한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업로드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창업하실 때 좀 번거로우시잖아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요거 별표 해놓을게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하시려면 늦으니까요. 지금 얼른 핸드폰 켜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등록해서요.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지금 해놓으세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입니다. 여기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유통 판로 개척 이런 것들 정보 찾기도 어렵잖아요. 물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보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원래 교육과 돈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는 네이버 플랫폼 툴, 스마트 스토어 모두 뭐 웹사이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교육 사이트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좋고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추천을 드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오픈마켓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옥션 11번가 쿠팡 티모는요.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를 들어갔을 때 최저가가 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오픈마켓에 들어가시려고 해도요. 이런 11번가나 옥션 쿠팡 티몬에 들어가시려고 해도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쇼핑몰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게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내 거 쇼핑몰을 가지려면 스마트 스토어 안 만들지.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사 쇼핑몰을 만드는 것과 스마트 스토어.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눈찜질팩이랑 허리찜질팩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까요? 상당히 좀 비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 때는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또 카테고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해서 고관여, 저관여는 고객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하는 비중을 말해요. 그래서 고관여는 많이 찾아보는 제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쇼핑몰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좀 선별해서 볼 수 있고 내 홈페이지로 유입시킬 수 있고 내가 브랜딩을 만들기에 좋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 일단 결제가 간편하고요. 그리고 저가 제품에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둘 다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 식품
약간 식품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아니면 패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운영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요, 다양한 제품들을 연관성이 없어도 다양한 제품들을 올려도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이 뭐 카테고리를 일치시킬 필요도 상품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출이 좀 편하지만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이긴 한데요.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특징을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입점이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좀 걱정되시죠? 아, 내가 입점이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나는 스마트폰 알람이나 뭐 이런 거 설정 바꾸는 것도 힘든 사람이다. 이거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먼저 개인 판매자로 입점을 하시고요. 추후에 연매출이 이제 당해 4,400만 원 혹은 전년 누적으로 해서 4,800만 원이 되실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판매를 하시다 보면 월 매출이 8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8천만 원 이상, 구매 건수가 50건 이상 이렇게 되면 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로 입점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핸드폰 본인 인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는 이런 컴퓨터나 인터넷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판매자로 입점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입점 수수료가 없어요. 다른 데는 기본 10%씩, 기본 20%, 10%씩 받는데요. 그 입점 수수료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초보 판매자분들, 벌써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뭐 만들어야 되죠, 얘기만 해도 어지러우시잖아요. 이런 스킨 배너, 도메인, 그리고 파트너,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강의라든지 진행을 무료로 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과 연동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검색 광고. 네이버 톡톡. 네이버 톡톡은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내 자사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면 홈페이지 문의글을 보시려면 별도의 어플이라든지 별도의 웨브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를 연동하게 되면 네이버 스마트 톡톡, 그러니까 네이버 톡톡이라는 걸 연동하게 되면 그 핸드폰으로 구매자가 궁금한 거, 이제 고객들이 궁금한 거 연락하면 바로 제 핸드폰으로 와서 바로 답변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신용카드 3.7, 계좌이체 1.65, 무통장 1, 휴대폰 3.85, 포인트 3.74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더 쉬워요.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개인 판매자분들은 입점하기가 좀 어려우시고요. 입점이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뭐 톡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동해서 조금 판매 촉진하기가 쉬우신데요. 일단은 처음에 개인 사업자다, 나는 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마트 스토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모르시는 부분들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장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언급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네이버 톡톡 요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눈만 뜨고 계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답변 가능해요. 고객들은요, 우리는 사실 24시간 고객들을 만나지만 고객들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우리한테 질문하는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질문이 나는 10명한테 같은 질문을 똑같이 받을 수 있지만 그 고객은 그 질문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그 고객은 어떤 마음일까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쌓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톡톡 고객 관리가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거 이용 안 하실 거면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채널을 따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한 번에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네이버 톡톡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적은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검색 광고 얘기 드렸죠. 키워드 광고를 넣거나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띄울 수가 있는데요. CPC라고 해서 고객이 클릭
per cost, 그러니까 cost per click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과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키워드 광고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자유도가 조금 높은 편은 아니에요. 툴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이 자유도가 낮다는 점은 디자인이나 웹디자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요. 오히려 틀이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예전에 101장 생각해보면요. 자유주제로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 더 어려워요. 차라리 외계인을 주제로 그림 그려보세요 하면 쉬워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도가 낮은 디자인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 타겟은 네이버 회원이 되겠죠. 네이버라는 플랫폼. 근데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최대 장점인 건 네이버 플랫폼사가 굉장히 크죠. 국내에서는 구글이 힘을 못 필 정도로 네이버가 꽉 잡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추격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사, 네이버 회원이 주 타겟이다라는 게 약점이자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광고를 태우려고 하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키워드 값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안 하시고 광고를 태우면 굉장히 비싸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검색을 하시고 정보 찾아보셔야지 효과가 높고요. 비용은 낮습니다. 그 다음 낮은 진입장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점하기가 쉽다고 했죠. 나만 쉬울까요? 나한테만 네이버가 쉽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파는 제품 누구나 또 판매할 수 있다. 경쟁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 스마트 스토어 지금 만들었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나도 높이 노출됐으면 하는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물건이 없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혹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직장에서 배웠거나 잘하는 것 그리고 콘텐츠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제품을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재미가 없는 제품들, 내가 잘 모르는 제품들을 바꾸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추천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일단은 환경이 받쳐주는 제품들은 내 주변에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갔다가 인터넷에서 팔기 쉬워. 이러면 그건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너무 좋은데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막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환경도 안 받쳐준다. 그냥 아무거나 갖다 팔고 싶다. 요거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컨셉이나 내용 없이 진행하는 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제품에 대한 애정 혹은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거나 접근성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품을 선정할 때 있어서 혹은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건 지금 내가 현재 제품을 갖고 있다. 혹은 제품이 없는데 어떤 걸 선정해 보려고 한다. 요런 거 확인하실 때예요. 자, 네이버 데이터 랩 별표 즐겨찾기 하고 오세요. 즐겨찾기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검색어가 얼마만큼 버즈량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언급이 됐는지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꾸준히 올라오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거나 시장성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기 검색어, 여기 나와 있는 인기 검색어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네이버 데이터 랩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나 로고 디자인 이런 거 좀 걱정되시죠? 근데 사실 이건 접근성이에요. 여러분이 저희 회사 이름이 더 하이픈이잖아요. 근데 저희 더 하이픈 마켓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마켓을 리뉴얼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마켓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마켓을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푸푸 마켓이라고 바꿨어요. 더 하이픈 마켓으로 하면 이름부터가 벌써 접근성이 어렵죠? 그래서 푸푸 마켓이 뭐냐면 사고프고 쓰고픈 뭐 이런 느낌의 이제 푸푸 마켓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좀 높고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랑 연관도를 높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가셔야지 개설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쳤는데 어디에도 개설하는 데가 안 보여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셔서 지금 내가 개인으로 개설하겠다, 사업자로 개설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작은 제품, 소량의 제품으로 시작해 보겠다고 하신다면요. 개인을 추천드리고요. 개인을 하시다가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개인 사업자를 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판매가 어느 정도 된지 확신이 없는데 비용을 쓰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건 전 개인적으로는 개인 먼저 진행하시고 추후에 사업자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근데 아닌데 저희는 비용 처리도 할 거고 법인의 매출 규모도 좀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마켓 하나 더 만들 때 이제 사업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쇼핑몰의 운영 방침이나 컨셉 이런 것들 그리고 어감이 조금 찰지게 입에 잘 붙는 것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가시면 여기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 먼저 조회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이름이랑 이제 스토어를 이름을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키프리스 상표권 검색 요 키프리스 별표 즐겨찾기 하고 오세요. 상표권을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동일 상표의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지 추후에 문제가 안 생겨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작은 규모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작게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진짜 물건 하나 제대로 빵 터져서 스토어 대박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한은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로고 디자인 이런 거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별표 하나 더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초반에 시작하실 때는 너무 많은 비용 쓰지 마세요. 벌써 로고라는 건 근데 꼭 필요해요. 로고랑 CI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셀프 제작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강사님 저는 일러스트도 못하고 포토샵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자, 별표 하나 할게요. 미리 캔버스. 자, 사이트 즐겨찾기 하고 오세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즐겨찾기 하라고 말씀드리는 채널이 좀 많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로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공고 올리는 포스터, 웹 포스터 같은 것들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이제 요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컬러 색감 바꾸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려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규모가 자꾸 커져서 진짜 제대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전문가분들께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이에요. 개인으로 판매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등록했을 때는 키워드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여러분 그 편백나무 뭐 이런 거 치면 편백을 쳤을 때 이제 맨 위에 상단에 올라가는 쇼핑에 올라가는 그런 키워드 광고들 있죠? 요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요, 이제 그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을 때만 키워드 광고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네이버 아이디랑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 무방합니다.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위탁 대리 발송하는 거나 이제 뭐 폐쇄몰, 개인 사업자 이런 것들로 제품 유통을 선정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이제 업체에 맡겨서 이제 위탁 맡긴다고 하거든요.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발송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에 얼마 단위로 해서 진행하는데, 만약에 물건을 사입해오는 경우, 이 물건을 내가 100개를 먼저 살게. 내가 그 돈을 먼저 주고 업체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를 떼서 우리가 온라인에다 판매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에 얼마씩 내야 하는데, 그 창고 같은 걸 빌릴 때는 월에 얼마씩 내야 하는데, 이제 요게 택배비보다는 싸기는 한데요. 개별 발송하는 것보다 싸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소규모일 때는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입을 말씀드렸는데요. 물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관리라든지 묶음 배송, 요것도 이제 창고 배송 요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창고 배송 요런 거 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로드 하실 때 사실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위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가 업체에서 이제 물건을 조금 떼와야 되잖아요. 공급가를 맞춘다고 하죠. 공급가를 맞춰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사입은 이제 물건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해서 내 규모, 내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의 규모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를 태울까? 우리 홈페이지가 내가 URL을 우리 링크를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 이외에 네이버에서 고객들이 유입됐으면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광고 많이 하시는데요. 키워드 이런 거는 이제 손목 통증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정보성이고요. 손목 보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정보로 할지 쇼핑으로 할지를 선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셀러마스트, 키워드 매니저, 블랙키위, 네이버 광고 시스템 별표. 자, 요거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추후에 정지해놓고 즐겨찾기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총 조회수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키워드가 높은 키워드인지 낮은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어요.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만큼 적은 사람들이 검색한다는 거죠. 높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죠. 대신 경쟁률이 높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마케팅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스토어가 활성화돼야 돼요. 스토어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댓글이 많아야 되고요. 리뷰가 많아야 되고요. 구매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 리뷰나 구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객 혜택이라든지 고객 혜택 등록, 그리고 소식을 알려주는 거, 뭐 스토어 찜,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셔야 되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 요거는 추후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채널들과 비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외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